네, 오늘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 중에 하나죠.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금 계산서는 이 보이는 화면같이 생겼습니다. 자, 가장 위에 타이틀 보시면 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 보시면 왼쪽에 공급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왼쪽에 작성, 연, 월, 일, 즉 날짜를 적는 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금액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공급가액이 얼마고 세액이 얼마냐, 이러한 것들을 적는 칸이 있네요. 자, 그리고 하단 보시면 여러 가지 품목이라든지 수량, 단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하단 보시면 합계 금액이 얼마고 거기에 대해서 현금은 얼마고 뭐 어음은 얼마로 계상됐고 또는 외상은 얼마냐라는 결제 형식에 대한 그러한 것을 적을 수 있는 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세금 계산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러한 세금 계산서를 아무렇게나 작성하면 안 되겠죠. 자, 정확하게 작성해야만 적합한 세금 계산서로 인정을 받아서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급하는 자는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없겠습니다. 즉, 이 세금 계산서를 적합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세금 계산서가 적합하다 또는 적합하지 않다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 자, 이게 바로 필수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다 적혀 있느냐,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이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4가지만 잘 지켜도 적합한 세금 계산서로 인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필수적 기재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번호와 그 명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 보시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적는 칸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공급하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공급자에 대해서는 등록번호, 즉 사업자 등록번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호, 즉 명칭을 얘기하는 거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공급하는 자는 이 2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반면에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제대로 작성하면 돼요. 바로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공급자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공급받는 자는 명칭은 필요 없고 사업자 등록번호만 제대로 적으면 된다라는 것이 이 2가지의 차이점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이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금액에 대한 거겠죠. 자, 금액을 보시면, 자, 세 번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요게 정확하게 당연히 적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출을 했다. 매출을 100만 원, 자, 순수한 매출액이 100만 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 자, 10만 원을 더 받아서 우리가 총 공급한 금액이 자 110만 원, 즉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이다라는 이 거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순수한 매출가액 있죠. 이 세액이 포함되지 않은 100만 원을 공급가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액은 말 그대로 세액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만 원을 공급 대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즉, 이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라는 것을 실무적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게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공급 가액란에 적어야 되는 금액은 100만 원이냐 110만 원이냐라고 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100만 원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 대가가 아닌 공급 가액을 적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세액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당연히 20만 원 요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급가액과 세액 금액적인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작성 연월일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 공급가액 옆에 왼쪽 보시면 작성 면허일을 적는 칸이 나와 있는데, 자, 날짜를 적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작성 연월일은 언제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즉, 언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자, 원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원칙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하루에도 몇 건의 여러 건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건수마다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음 달 10일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대한 여러 가지 공급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같은 거래처에 대해서 12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건수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건수를 모두 합해서 다음 달, 즉 1월 10일까지 작성을 합계획을 해서 작성을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그러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한 달 내의 범위 내에서만 합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12월, 2월 요거를 다 합산해서 다음 달 10일에 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요 같은 월 안에서만 합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이었고요. 자, 요즘에는 이렇게 종이 세금계산서로는 작성하는 곳이 거의 없을 거예요. 워낙 전자세금계산서가 굉장히 편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 것일까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국세청 홈택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자, 여기 메인 화면 보시면 하단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면세 품목인 경우에는 계산서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옆에 탭을 누르시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홈택스를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아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이 공급자란에 우리가 로그인한 그 회사가 저절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나 상호 이런 것들이 저절로 불러와지고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거래처냐에 따라서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배웠던 필요적 기재사항 등록번호죠. 요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성 일자, 그 다음에 금액 이런 부분을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급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에 이메일이라는 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급하기를 해서 발급을 하게 되면 이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로 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겠죠. 자, 이런 것이 전자세금계산서였고요. 자,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즉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 법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의무사항이에요. 즉 법인이 전자로 안 하고 종이 수기계산서로 발급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즉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자로 반드시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선택이지만 규모가 좀 큰 그러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 직전 연도 공급 가액 기준으로 자,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이상의 규모가 되시는 개인 사업자 분들이라면 수기로 하시면 가산세가 있고 반드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 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